파워 딜리버리 간략한 계약 썸머리를 이제 진행을 하면 타입C 포트는 소스 올리고 싱크 올리기 이제 각각 포트를 델리게이션해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는 둘 다 지원할 거야. 소스도 지원하고 싱크도 지원할 거야." DRP로를 통해서 소스와 싱크 둘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DRP가 뭔가요? 두 가지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듀얼 롤 파워, 듀얼 롤 포트. 파워 관점에서 하면은 나는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싱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포트 관점에서 하면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디바이스도 될 수 있습니다. 소스 DFP 또는 싱크 UFP 중 하나로 동작 가능한 포트. 예, 소스라고 하면 파워 관점이고 DFP라고 하면 포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DRP는 연결 목록에 끊임없이 소스와 싱크를 바꿉니다. DRP 포트이기 때문에 내가 연결된 디바이스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스로 붙을지 아니면 싱크로 붙을지 아니면 DFP로 붙을지 아니면 UFP로 붙을지 이걸 계속 구글하게 트라이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일 때는 CC1과 CC2의 풀업으로 연결이 되고 싱크일 때는 CC1과 CC2의 풀다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뒤에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추가적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개발자가 원하는 롤이 보다 쉽게 결정되어지게 하기 위해 듀티 사이클의 스위칭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듀티 사이클의 스위칭을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소스로 연결될 때 이거는 싱크로 연결될 때입니다. 소스로 연결될 때, 싱크로 연결될 때. 그래서 보신 것처럼 소스일 때는 풀업이죠. 네, 싱크일 때는 풀다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앞서 스위칭을 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DRP는 듀티 사이클을 갖다가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는데 50m에서 100ms 이내로 소스와 싱크로 둘 중에 어느로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 업 앤 다운을 갖다가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포트를 소스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듀티 사이클 중에 하이로 올라가 있는 구간을 갖다가 70%로 그리고 싱크 쪽을 30%로 세팅을 하면은 당연히 그 확률은 소스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가 난 이 포트를 갖다 싱크로 연결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하이로 올라갈 때의 듀티 사이클을 갖다가 싱크로 그 폭을 갖다가 30%로 줄여서 로우로 둬서 30% 줄이고 하이로 70% 늘려 가지고 싱크로 붙일 수 있게끔 그 롤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소스를 할 때 노출되는 그 소스 쪽을 갖다가 하이로 뒤에 설명이 나오죠. 거기 폭이 소스로 할 때 이 폭을 70%로 늘리면은 이 DRP에서 소스로 붙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싱크로 동작하고 싶으면은 이때 하단에 있는 이 롤을 70% 늘리면은 싱크로 붙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30% 줄이고 70% 늘리면은 당연히 싱크로 붙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를 70% 늘리고 얘를 30%로 줄이면은 소스로 붙을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듀티 사이클의 폭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가 어떤 포트로 붙을지에 대한 확정성을 갖다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DRP가 소스로 선호되어질 때 소스 듀티 사이클의 최대를 70% 준다, 맥스. DRP가 싱크로 선호질 때 싱크 듀티 사이클 최대 30% 준다, 민. 요건데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듀티 사이클의 맥스와 민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소스와 싱크의 롤이 셀렉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DRP가 다른 포트에 연결될 때 DRP가 싱크에 연결될 때 항상 소스로서 동작되어진다. 이게 지금 소스로 연결될 때죠. 그래서 풀업에 스위칭이 돼서 연결된 뒤에 풀다운으로 된 거고 지금 DRP 포트가 소스에 연결됐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소스에 연결됐으니까 싱크로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싱크로 연결되면서 저항은 풀다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두 개의 DRP 포트가 연결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DRP와 DRP가 연결됐습니다. 보통 소스와 싱크에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사이클이 돌 때 디텍션이 되니까 이 DRP 포트가 자기의 롤을 정하기가 쉬운데 둘 다 기준이 없는 애들이 연결됐어요. 둘 다 기준이 없는 연결되니까 비확정적 방법 내에서 DRP 롤이 결정되어진다. 결국은 내가 소스로 동작하기를 원하는 포트가 싱크로도 동작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비확정적 방법이니까요. 보시면 딱
61번의 삽입 제거 시 약 9번은 원하지 않는 롤로 결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타입C가 이런 DRP를 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베스트 듀티 사이클 시나리오 하에서 두 개의 DRP가 원치 않는 롤에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14%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확률이 되는 거죠. 타입C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써?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듀티 사이클이 바로 이런 밑에 있는 스테이트 머신의 동작을 한다는 부분인데 트라이 싱크라면 DRP가 싱크에서 소스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얘는 내가 원래 원하는 포트가 이 포트가 아니야. 나는 지금 소스로 동작할 거야. 트라이 소스라는 거죠. 트라이 싱크는 내가 원하는 포트는 소스가 아니고 싱크로 변하고 싶어. 일단 트라이 싱크입니다. 이 스테이트 머신인데 이 스테이트 머신을 하더라도 아까 그런 원치 않는 포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은 오직 최초의 커넥션 과정에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연결이 되면 다시 뺐다 꽂지 않는 한은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뭐 뒤에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계속 들어보시면 토글 DRP 바운싱을 해서 듀티 사이클이 돌아가죠. 어태치드 소스나 싱크로 연결이 됩니다. 난 소스 롤이 맞아? 그러면 이 상태 유지하죠. 근데 이 롤이 아니야? 그러면은 한번 다시 트라이를 합니다. 싱크로 연결되거나 소스로. 그래서 그 바꾸는 연결로 해서 이 롤이 맞다. 그럼 확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커넥션이 최초에 한 번에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단순하게 이 볼테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그 듀티 사이클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DRP끼리는 서로 듀티 사이클을 순간적으로 디텍션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바로 이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스테이트 머신 롤 수업이 실패하게 되면 롤 수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예, 그 상황에서는 뺐다 꼽지 않는 한 다시 원래 원하는 롤로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인위적으로 간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파워 딜리버리 중재가 필요하다. 파워 딜리버리라는 중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파워 딜리버리는 통신이 들어간다고 하겠죠. USB 스크립터를 읽는 겁니다. 내가 호스트 롤을 할 때, 내가 디바이스 롤을 할 때, 그리고 상대 측 어플리케이션 어느 거냐에 따라서 어느 건지를 알 수 있다면은 이 포트 롤을 바꿀 수가 있죠. 바로 그 PD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ERP 커넥션의 결정 상태를 유지하면은 어떤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유저가 만약에 이 파워 딜리버리라는 게 없을 때 단순하게 이 케이블 커넥션만 통해서 소스로 동작해야 되는 디바이스로 동작할 경우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유저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겠죠. 타입 C가 이거 못 쓰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몇 번 사용 이후는 내가 원하는 소스 동작을 안 하니까 이건 망가졌구나. AS 센터 가서 교환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타입 C가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지 않고 기존의 타입 A나 타입 B를 이용할 경우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저는 86%, 14%는 원치 않는 연결이 있다고 했으니까 86%는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랩탑이나 폰을 갖다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C를 통해서. 근데 반대로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랬죠. 앞서 계속 제가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치 않는 14%는 랩탑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 지금 이미 랩탑은 다 배터리가 나가 가지고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배터리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면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 바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는 단순하게 파워 딜리버리라는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이 안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 배터리는 PD 메시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하는 역할로 선택될 때까지 삽입과 제거를 반복해야 하고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유저가 직접 소스 또는 싱크 역할을 정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랩탑이 충전이 될 수 있는 롤이 되는 소스가 될 때까지 계속 뺐다 꼈다 하든지 아니면은 보조 배터리 쪽에 이 랩탑을 연결할 때 너는 싱크로 동작하게 할 수 있게끔 외부에 기구적인 스위치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가 충전을 해 줘야 하는 소스를 할 때는 스위치를 소스 쪽에다 인위적으로 둘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든지, 그리고 반대로 이 외부에 있는 AC 파워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얘가 싱크로 동작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싱크로 동작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든지 바로 인위적으로
요렇게 할 경우에는 PD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입C DRP를 지원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꼽든 다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죠. 개발자는 힘들지만 유저들은 편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파워 딜리버리의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집니다. 원치 않는 롤이 선택됐을 때의 방법은 롤이 정해진 후에 USB PD 메시지가 사용되어져야 하고 PD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장치를 알 수도 있고 수압 요청은 PD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롤 수압을 소스에서 싱크로, 싱크에서 소스를 할 수 있고 데이터 롤 수압도 호스트 DFP를 디바이스 EFP나 디바이스 EFP를 호스트 DFP로 롤 수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타입C에서의 제일 큰 장점인 파워 딜리버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타입C의 큰 장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좋은 유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뭐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단순하게 5V에 3A만 줘야 되고 나는 소스 올리야, 난 싱크 올리야. DRP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DRP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5V에 3A면 충분하다 할 경우에는 굳이 파워 딜리버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DRP의 롤과 20V에 5A의 100W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파워 딜리버리가 꼭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CC로 통신하는 CC핀 및 PD 프로토콜 이거는 DFP는 PD 버스 마스터 즉 소스 쪽이 되겠죠. 싱글 와이어 버스그 4BOB BMC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 속도는 300km 보호 레이스에 이때 픽픽은 1.1V 픽픽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드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드롭이라는 부분은 소스 입장에서 파워 딜리버리 내에 있는 EMRC 뿐만 아니라 싱크 쪽에 연결되어 있는 CC핀 연결 때문에 멀티 드롭을 지원을 합니다. CRC32 에러 검출. 자기가 보냈던 거에 대해서 액놀로지 메시지를 못 받으면은 다시 트라이해서 보내는 CRC32 에러 검출 메시지 제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PD 원와이어 시리얼 버스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 피처입니다. 파워 딜리버리 프로토콜은 바이페이스 마크 코딩 시그널링을 지원하고 300km 보호 레이트의 PD 통신을 위한 CC핀에서 사용됩니다. BMC는 맨체스터 인코딩의 변형으로 1은 두 가지 상태 변화를 가져가고 0은 한 가지 상태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BMC 트랜스미터 소스 쪽에서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4BOB 인코딩을 통해서 BMC 인코딩을 통해서 CC핀으로 가고 당연히 인코딩이 돼서 가면은 반대쪽에서 당연히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싱크 쪽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그중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에러 검출까지 이후에 오비 삽입까지 다 이후에 디바이스 쪽에 있는 SOC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맨체스터 인코딩 방식이라 그래서 보시면 0일 때는 상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1일 때는 상태 변화 2번, 0일 때 상태 유지 1번, 1일 때 상태 변화 2번, 상태 유지 안 하고 상태 변화 2번.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BMC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SB 파워 딜리버리 피처는 멀티드롭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앞서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스타트업 패킷 DFP에서 이 UFP까지 갈 때 UFP 쪽에 있는 싱크뿐만 아니라 케이블 내에 있는 EMRC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SOP 다시 SOP 다시. 그래서 이쪽 스타트업 패킷 이 프레임 심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블 내에 있는 EMRC와 UFP 쪽에 있는 IC와 즉 두 개의 IC를 연결할 수 있는 멀티드롭을 지원한다.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파워 딜리버리 컨트랙션 네고시에이션 과정이 진행되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디폴트 파워 랩 5V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이 연결됐는지를 보고 ID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벤더 디파인드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연결됐어. 그러면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전류가 5V의 4A나 9V의 4A 이런 파워 딜리버리 줄 수 있는 케이블 용량의 프로파일을 싱크 쪽에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싱크 쪽에서는 네가 보내준 것 중에 5V 3A, 9V 3A 중에서 나는 9V의 3A를 줘라고 수업 쪽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파워 딜리버리 케이블에서 EMIC에 있는 정보를 읽어 와서 얘가 줄 수 있는 케이블의 와테지를 딱 확인해 보고 얘는 100 와트까지 줄 수 있는 케이블이야." 그러면은 그래. 너가 원하는 9 볼트의 상한표까지 난 줄 수 있어."라고 애크놀리지를 보내죠. 그러면은 애크놀을 보낸 다음에 PS 레이디, 파워 서플라이 레이디라 그래서 너가 말한 9 볼트의 상한표를 인제는 줄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바로 PS 레디라는 시그널을 받고 나서 싱크 쪽에서는 9 볼트의 상한표로 기존에 5 볼트의 1.5 암페어나 5 볼트의 상한표를 받다가 바로 볼테지 네고시에이션 PD를 통한 볼테지 네고시에이션 이후에 9 볼트의 상한표로 스위칭을 해서 전류를 가져가죠. 네, 이와 같이 PD를 지원할 경우에는 최대 5 볼트의 3 암페어의 일반적인 15 와트뿐만 아니라 9 볼트의 3 암페어 같은 27 와트까지 대용량 전압과 전류를 끌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빠른 패스트 차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USB 파워 딜리버리의 주요 기능은 V버스 전원의 명시적 협상, 기본적인 15 와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전원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롤로 연결이 됐냐, 소스냐, 싱크냐, 이 롤도 셀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죠. 포트 기준이냐, 파워 기준이냐 따라서 USB 커넥션에 대한 롤을 갖다가 서로 스왑도 가능할 수 있고 픽스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기능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게 파워 딜리버리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호환성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디버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계측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많은 개발자들이 디자인하실 때 단순하게 설계뿐만 아니라 향후 검증까지 지원하시는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USB 타입C 포트는 기능마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각 포트에 고유한 ID, 기능 또 기능이 있다. PD 기능에는 포트의 스펙에 대한 기능 구현 또는 단순 기본 동작 형태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걸 갖다가 파워 딜리버리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매우 복잡한 형태의 기능 구현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당연히 롤 수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롤 수업을 하려 그러면은 디텍션 한 다음에 방향을 알아주면 스위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 스위칭한 PCC 핀으로 통신을 해야 되고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전압을 어떻게 주는지 거기에 대한 스위칭해야 되고 이게 다 실질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지만 이 구현이 된 것 갖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쉽게 싸게 구현하려고 하면 한없이 싸게 구현할 수 있지만 정말 유저 프렌들리하게 나이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추가되지만은 더 많은 유저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피처라는 단순하게 볼 때는 이 TX 디퍼런셜의 한 표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다이렉트 커넥트 어플리케이션 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즈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케이블 할 경우에는 이 TX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픽스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커스터마이즈이기 때문에 USB 스탠다드 스펙을 따르지 않는다는 할 경우에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커스터마이즈로 TX, RX의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된 일반적인 얼터ने이트 프로토콜은 스펙상에 의하면은 당연히 TX 디퍼런셜, RX 디퍼럴 중에 한 편 데이터로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바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할당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아크실레이터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핫플러그 디텍션이 되겠죠. 이 핀이 뭐였다? 사이드밴드 유주입니다. 이게 바로 허용된 얼터네이트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 빌보드 디바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USB는 3.0 경이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USB 디스크리터에 그래픽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USB 그래픽을 USB 인터페이스 보낸다는 디스크립션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USB 그래픽을 지원해야 되고 USB 이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별도의 디스크립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디스크립터가 USB 빌보드 디바이스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보드 디바이스 클래스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칩 USB 허브를 사용하지 하지만 그래픽을 전달할 경우에 빌보드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연결된 포트가
USB 그래픽을 보낼 수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보드 클래스는 USB 그래픽을 위해서 있는 디스크립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PD냐? 왜 PD인지 이제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신, 즉 서로 대화를 통해서 너의 롤과 나의 롤을 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파워를 줄 거냐 받을 거냐, 데이터를 네가 보낼래 받을래, 이런 롤 셀렉션을 위해서 중요하죠. 바로 케이블 내에 있는 액티브 E마크드 케이블 IC, EMIC와의 통신을 위해서도 PD가 필요하고, V버스를 단순하게 5V가 아니라 20V까지 올릴 경우에도 PD가 필요하고, 3A보다 높은 전류, 최대 5A까지 보내려면 당연히 PD가 필요하고, 데이터 또는 파워를 올수가 필요할 경우에도 P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도 연결이 되던 한 인터페이스는 그래픽으로, 한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로 연결되어 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PD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PD가 필요합니다. PC를 통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어 얼터네이트 모드를 이용 가능하고, 커넥티비티 오디오 또는 사이드밴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이드밴드 유저, 사이드밴드 2를 사용할 때, 물론 이 부분은 PD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이 얼터네이트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다 PD를 사용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파워 딜리버리를 사용할 때 필요한 힘들과 기능입니다. 여태까지 타입C의 베이직과 타입C PD에 대한 브리프한 인포메이션이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구현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블록도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D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할 경우에 좌측에 이 ESD 이 타입C 커넥터부터 해서 여기가 소스 쪽 호스트 포트라고 하면은 풀 피처를 지원한 거죠. PD 플러스 얼터네이트 모드의 데이터 인터페이스까지 다 지원합니다. 연결할 경우에 타입C 케이블이 연결되면은 TC핀이 먼저 연결돼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연결됐다는 걸 갖다가 이 로드 스위치, 크로스바 스위치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셀렉션 해주고, 데이터 인터페이스 셀렉션이 되면서 로드 스위치에는 이네이블 해주면서 V버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바 스위치를 통해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연결된 방향이 A 방향이냐 B 방향에 따라서, 그래픽이냐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픽이면은 디스플레이 포트로, 데이터 경우는 시스템 칩셋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당연히 CCP의 렌처 디텍션은 이쪽 PD 폴리시 엔진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 파워 딜리버리 IC에서 최초의 디텍션을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하게 USB 타입C PD를 지원하지 않는 non-PD의 15W만 지원할 경우죠. USB 2.0은 말씀드린 것처럼 PCB 상에서 DPDM을 쇼트시켜버려서 별도 스위치가 필요 없죠. CC로 디텍션을 먼저 합니다. 디텍션을 하고, USB 3.1 슈퍼스피드 같은 경우는 하이스피드다 보니까 PCB 상에서 쇼트가 안 되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셀렉션을 갖다가 CC 디텍션 이후에 방향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파워 로드에 대한 로드 스위치 V버스 이네이블도 해줍니다. 이게 단순하게 15W USB 3.1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구현도고요. USB 2.0만 할 경우에는 스위치가 필요 없습니다. USB 2.0 먹으면 필요 없죠. PCB에는 쇼트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이때는 CC로 내가 소스냐 싱크냐 여기에 대한 롤을 위해서 풀업이 달렸냐 풀다운이 달렸냐, 이때 롤 스위칭에서 CC가 필요하고, 디텍션 이후에는 V버스를 갖다가 이네이블 해줍니다. 저는 그때 싱크 쪽에다가 공급을 해주죠. 네. 여기까지 USB 타입C에 대한 베이직, 그 PD, 그 시스템 구현에 대한 블록도 간단하게 살펴봤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차영민 차장과 저까지 이어가지고 USB 마이크로칩 RTC의 USB 타입C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